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에는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인천시가 중동구 원도심을 제물포구로 합치고 또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로 독립, 또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등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냈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꼭 필요할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달 1일에 인천시가 검단구하고 영종구를 신설하는 그런 행정체제 개편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는 인천 중구와 동구를 묶어서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영종구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존의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묶어서 제물포구로 만든다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서구 같은 경우 57만 명이 넘었는데요. 네. 이 지역은 이제 검단 신도시를 분구해가지고 검단구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서구는 그대로 둔다는 그러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이 만약 실현이 된다면 인천은 2개군 8개 자치구에서 2개군 9개 자치구로 좀 확대되는 그러한 개편안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개편안. 근데 현행 법상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인천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한자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의견도 좀 더 수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인천시가 원래 주민 투표를 해야 되지만 주민 투표를 하지는 않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한 2달 전에 각 구청, 그러니까 중구, 동구, 서구의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 약 2,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19세 이상 이 세 지역의 주민들 2,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중구에서 약 83.1%, 동구가 78.6%, 서구가 87.5%가 이 안을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약 84.2%가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그런 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예. 또 중요한 절차가 이제 지방의회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구, 동구, 서구 의회와 시의회 의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의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앵커께서 얘기하셨듯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지만은 뭐 여론과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 행정체제 개편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도전 너무 빨리 좀 서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약간은 있고 또 원도심 인구 또 세입 감소 구 개편된 구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제물포구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를 안고 있는 검단이나 영종은 뭐 여러 방면에서 제물포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우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물포구 같은 경우 이제 동구와 중구의 원도심이 묶였기 때문에 네. 중구 같은 경우 그 전에 이제 영종국제도시로부터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물포구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인구 소멸하고 이제 타 지자체와의 그러한 재정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 예상에 의하면 제물포구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세입은 크게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히 이러한 데 있어서 시에서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이런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해주는 네.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을 측정하는 그 단위에 있어서도 인구수라든가 학교 수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원도심이 또 탄생할 경우에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중구동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걸 인천시가 추진한다면 이러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어떻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특히 재물포구와 같은 원도심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인천시의 제안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을까? 또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의견 수렴 절차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남은 절차를 보면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서 법률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국회에 제출이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절차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인천시 입장에서는 내년 4월 12일 예정되어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음번 인천시가 출범하는 2026년 7월, 즉 민선 9기 이 2026년에 이 개편을 단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천시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조정교분금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개정함으로써 원도심 과수화 문제를 어떻게 인천시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할 것인가,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대안이 마련되고 인천 시민사회가 공감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무리 없이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행정체제가 인천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자, 이번엔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 관련 조례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조례안이길래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 영흥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인천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오지 네. 않았습니까? 이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서 가능했었는데, 이러한 조례를 영흥도 이외에, 즉 석탄 화력발전소 이외에 뭐 LNG 발전소라든가 타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 추진이 나타나자 지금 영흥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흥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전력의 주요 공급지인 영흥 화력발전소, 이걸로 인해서 이 영흥도 섬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으로 크게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인천시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나온 LNG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청정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피해가 상당히 미미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지원이 확대가 되면 이제 영흥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천 서구의 지역구를 둔 한 시의원이 이러한 조례 개정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영흥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흥 주민들은 우리가 더 피해가 극심한데 우리한테 집중되던 지원이 왜 상대적으로 뭐 깨끗한 그런 발전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서구에 나뉘어져야 되냐. 하지만 서구 주민들 생각은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서구에 한 4개 정도의 LNG 발전 시설이 있고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영흥 주민들 말씀대로 상당히 좀 청정 에너지이고 네. 그런 환경 평가는 미미할 수가 있지만 또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또 LNG 가스 누출 사고도 있었고요.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로부터 이제 그러한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발전소로부터 걷는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이게 157억 원이 거쳤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 65%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35% 정도를 가지고 인천시가 원도심, 특히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에 많이 환경 사업에 이게 지원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영흥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에도 이런 것들이 서구라든가 연수구에도 지원이 되게 된다면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영흥도 주민들이 상당히 좀 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반면에 서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시설세와 같은 것 70억 원 정도가 서구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 조례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서구는 배분받고 있지 못하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자칫하면 민민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기회에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이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34년에 영흥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인천의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천시의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를 좀 더 2034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네.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이런 걸 좀 촉구하고 나선 것이죠.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 중간 발표회가 며칠 전에 인천시에서 있었는데요. 거기 그 결과를 보면은 이러한 그 인식 조사에 응한 인천 시민들의 약 89.1%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네. 44.2%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일정이 좀 느리다. 네. 2034년이 너무 느리다. 또 주민의 78% 정도가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가 2034년에 폐쇄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응답을 했다고 네.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러한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영흥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에 나서야 한다는 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천 포커스 옹진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2 영흥대교 건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천의 옹진군 영흥도와 경기 안산의 구봉도를 연결하는 네. 이 제2 영흥대교 건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연구 용역 결과 이 제2 영흥대교를 새로 만들 경우에 경제성이 낮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네. 결과가 나온 것이죠. 실제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도로를 확대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은 약 2,8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 BC값, 즉 비용 대비 편익, 이게 이제 1에 가깝거나 높을수록 좋은 네. 거잖아요. 이게 이제 0.53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제2 영흥대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약 2배 가까운 2배를 넘는 5,800억 원 규모가 네. 추산이 되었고요. BC값은 0.43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보다 신설했을 경우에 사업비는 2배 이상 더 들어가고 BC값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는 관련 타당성 평가라든가 용역을 지금 중단한 상태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신설보다는 이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도 0.53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높은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된 것 같은데 인천시 계획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예, 인천시 계획을 보면은 이 제2 영흥대교 신설 사업이 어떻게 나왔나를 잠깐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이건 지난 2021년에 박남춘 시장 때 인천시 폐기물 자체 매립지를 영흥도 인천 에코랜드라는 거를 이제 거기로 모아서 하겠다는 건설 계획을 네.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주민들의 보상, 뭐 수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가 됐던 게 네. 제2 영흥대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이제 유정복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인천시 자체 매립지가 아닌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 다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인천 에코랜드 조성 계획은 사실상 폐기가 됐죠. 네. 하지만 이 제2 영흥대교 건설은 유정복 8기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 이거는 이제 영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신설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영흥 주민들의 상당히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설득할 것인가, 이게 큰 관건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2영흥대교 건설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들도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흥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네.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뭐 옹진군과 주민들은 제2영흥대교가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옹진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뭐 옹진군 이외에 뭐 강화도라든가 전남 네. 신안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더라도 뭐 연륙교라든가 연도교가 많이 건설이 되는데, 그곳에서도 용역 결과가 BC 값이 1보다 상당히 못 미쳤는데도 추진이 되었다라는 네. 거죠. 또 영흥 주민들은 제2영흥대교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걸 주문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인천시가 이 신설 계획을 백지화한다면
기존 도로의 확장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대안을 제시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정승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